27억 원의 체불 이력이 있던 관급공사 참여업체 대표가 결국 잠적했습니다. 이 업체가 어떻게 여수시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을까? 노동자들이 당국의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의 지하실에 4,000점이 넘는 중국 도자기가 잠자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2억 원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생후 2개월 영아의 냉장고 유기 사건. 아이를 유기한 40대 엄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양형의 이유 살펴봅니다. 우리 지역의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노동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발주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받은 한 건설업체가 상습적으로 공사 대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보도, 최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 업체 사업주는 오히려 체불 규모를 키워나갔고 결국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상습 체불 업체의 일감을 승인해준 여수시의 책임이 크다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노동자들이 관급공사 체불 문제의 책임 규명과 해결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의 상습적인 임금체를 권하던 여수시장이 책임져라! 여러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받은 A 하도급 건설업체가 총 3억여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체불한 사실이 보도된 건 지난 3월. 이후 A 업체가 문제 해결은커녕 3억여 원을 추가로 체불한 채 잠적하자 노동계가 발주처인 여수시의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문제의 업체가 지금까지 체불해온 대금 규모는 최소 27억 원 상당.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수시가 이미 상습 체불 명단에 오른 건설업체에 일감을 줘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관리 감독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임금체불 내역이 있는 등록된 업체라고 하는데 이런 업체가 여수시가 발주한 4개의 현장에서 거의 하도급 공사를 받았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발주하여 시민 연수를 획세를 남기하고 여수 지역 건설 노동자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건설사의 사무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가 있던 자리이지만 지금은 사무실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적법하게 일감을 승인했으며 승인 당시 A업체가 상습 체불업체인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불의 책임은 A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B원청사에게 있다며 B원청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에 맞춰서 전시용으로 거액을 주고 장기 임대해온 중국 도자기들이 수년째 창고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루한 진위 논란 속에서 3건의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전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안에도 결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화려한 문양과 색감의 도자기.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에 맞춰 전시 목적으로 20년 장기 임대로 들여온 중국 고대 황실 도자기입니다. 작품 수만도 모두 4,190여 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중국 도자기들은 공군이 전시 목적으로 임대받아 반입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일반에 전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사건 증거물로 압수되면서 수장고 3곳에 분산돼 5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죠. 이제 그것은 가압류 상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오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중국 도자기는 반입 당시 제기된 진위 논란과 이에 따른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만 모두 3건이나 됩니다. 미 전시와 파손에 따른 민사소송 2건과 가짜 공방에 따른 사기 사건 1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 도자기 진위 관련 소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결론이 지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탄소 측정하고
지금 일반 감정도 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고 누구가 감정하냐에 따라 또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머리가 아픕니다. 공군이 2억 4천여만 원이라는 적잖은 예산을 투입해 전시 목적으로 들여온 중국 고대 황실 도자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 속에서 중국 도자기는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박물관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에서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한 일가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수 75번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의 자녀가 잇따라 확진돼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나머지 가족들과 자녀의 학교 학생, 교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해 긴급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학생 27명과 교직원 5명 등 32명은 자가격리하고 확진자들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노동인권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빈약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인구 191만여 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97만 명, 농어업인을 뺀 76만여 명, 인구 40%가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익 보호 등 노동정책을 고민하는 전남도청의 부서는 한 개 팀에 불과합니다. 노동국을 설치하고 60여 명을 배치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시도의 노동 담당 부서와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좀 더 노동정책 측면에서 최소한 각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동정책 수요를 좀 더 맞추어서 우리가 업무를 개발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부족한 공공부문 노동인권 감수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만든 예술단체 도립국악단은 부당해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예술단체 중 유일한 상대평가 방식, 용모와 규정 준수, 조직 생활 등을 따진 높은 배점의 예술감독 평가, 임의 규정이었던 해고 조항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강행 규정으로 바뀐 위법적 문제까지 지난달 초 활동 15년 만에 카카오톡 통보로 해고된 단원을 놓고 해고의 근거가 된 평가의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대평가는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처럼 절대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제를 명분으로 한 서약서 등의 작성과 강등 조치 수용 요구 등 전남도의 조치도 낮은 노동인권 의식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인을 안 하면 공연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 과정에 조합에 계속 가입돼 있던 사람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이익을 주면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해고된 국악단원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심의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노조 측은 전남지사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호남에서 이틀째 대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 전 총리는 화순의 백신 축구를 찾아 항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체를 들러본 뒤 광주 충장로에서 시민들을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광주대에서는 정치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어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정 발표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오늘 공개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위원 7명의 명단 발표를 보류하고 일부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추천된 자치경찰위원들은 남성 중심의 성비 문제와 경찰 출신 후보의 자질 문제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쌍둥이를 출산한 이후
2달 뒤 한 명이 사망하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또 다른 2명의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혼모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양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양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광양시가 보도 이후 당시 채용 절차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지원자의 신청 서류가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틀 동안 시행된 면접 시험도 외부 면접관의 참관하에 순번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도 전형 당시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도 접수돼 경찰 조사에서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안 여객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와 선사가 이익 공유 형태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항 관내 5개의 연안 여객 선사들과 안전 운항 여부에 대한 공동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을 규정한 협력 이익 공유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5개월의 수행 기간 종료 후 안전사고 발생 평가 등급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게 안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해상오염에다 인명피해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경과 해양환경공단 등이 대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화학 운반선 폭발 사고. 거대한 불기둥으로 18명이 화상을 입었고 흩어진 유독물질로 소방대원 10여 명이 기관지 통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굉장히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 피해가 예상치 못한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될 수 있고 이게 또 공기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대형 조선업체가 밀집한 해상에서 펼쳐진 가상훈련. 선박에서 화학물질을 가정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합니다. 위험구역 내 사고 대응 시 통상 측에서 개인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할 것. 바다에 뛰어든 선원들의 구조가 끝나자 해상과 육상에서는 진화 작업과 함께 유해물질 탐지 작업이 실시됩니다. 구조와 방제, 제독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특성상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사고도 재난급 피해로 이어지자 해경은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위기 관리 능력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해상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7건. 해경은 화학 운반선이 드나드는 전국 대부분의 항만에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대응 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고흥군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공공보건의료기능 재정립을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준공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흥읍 노인복지타운 부지 내 2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54병상 규모의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을 신축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치매안심요양병원의 개원으로 지역의 치매 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원스톱 치매 통합 의료관리 시스템의 구축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순천문화티움 시민운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나눔, 봉사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순천문화티움 운동을 펼쳐 전 시민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티움은 시민 참여형 기부운동으로 봉사활동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입니다.
2021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가 광역도단위에서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 1위, 정성평가 2위 등을 달성해 전국 최대 특별교부세인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의 코로나19 대응 우수 사례는 23만 명의 학생 가정에 배달을 마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과 병상 나눔과 같은 나눔 협력 사업이었으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소상공인 지원 등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